이 정도 매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라고. 네네. 세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6차선 바로 뒷블록에 8m, 8m.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 어벤져스의 교장 로드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매물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매물이 얼마나 좋았길래 로드맨님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영상 꼭 촬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매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진짜 이 정도 매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매물 자체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좀 다가가서 팩트체크부터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이 다소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물에 대해서 얼만큼 분석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맨님 오늘 매물 어떻습니까? 오늘 매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로드맨께서 얼만큼 좋은 매물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먼저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속해져 있는지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이곳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요 남산역에서 도보로 약 한 1, 2분 정도 네. 거리로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도시철도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여기 이제 명덕역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호선하고 3호선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 또 있고, 남산역이 바로 지척에 있는 매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남산역까지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인 요 명덕역에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반월당역이 나오게 됩니다. 반월당. 그럼 대구 최중심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위치 하나는 뭐 입 댈 게 없을 정도로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요 동성로 인근으로 집가가 높은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3호선에서 명덕역까지 한정거장, 그리고 명덕역에서 반월당까지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네. 중심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시내 상권이고, 원룸은 뭐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원룸 임대 1번지라고 얘기하면 중구 삼덕동,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명 여기가 이제 28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거의 뭐 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메인 중에서도 명덕 내거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6차선인가요? 네, 왕복 6차선입니다. 6차선 바로 뒷블록에 8m, 8m 코너 상가 원룸인 거잖아요. 네, 위치도 좋지만 이 건물이 안고 있는 땅도 상당히 좋습니다. 땅도 좋고. 예, 보시게 되면 해당 건물이 있는 요 위쪽이 북도로 8m 도로고요. 예.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서도로 8m. 요 8m, 8m 코너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고 북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건물도 아주 허실없이 반듯하게 올라간 아주 참한 물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원룸을 임대하다 보면 네네. 진짜 대도로 뒷블록도 상당히 좋은 위치지만 네네. 거기에 이제 코너까지 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 동네에서 남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통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도로는 이제 초입에 이제 바로 위치해 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들어오는 초입은 이쪽 라인들, 그죠? 네네. 이쪽 라인이라든지 이쪽 라인들. 네. 이쪽 라인 자체가 거의 보면은 이제 원룸이 이쪽으로 이제 물고 있다 그러면 이 동네도 상당히 새가 잘 나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요 라인 자체가 거의 이제 이 동네에서는 거의 대장 매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면 도로가 아니고 이제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로드맨님께서 거의 막 거품을 물고 이 매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룸을 오랫동안 이제 분석을 했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매물을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임대 분위기 있잖아요. 예. 뭐 수요층이라든지 임대 분위기는 어때요? 네, 보통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학생 임대 수요가 많으면 네. 이곳은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직장인과 학생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 여기 학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학생 임대 수요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예. 요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재적수가 약 1,600명 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거리까지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기 네. 때문에 네. 이 학생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대뿐만 아니라 요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네. 그리고 요 지도에선 잘 안 보이는데 대가대 유스티노 캠퍼스도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대학가 한 가운데 있는 아주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경북예술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타 지역에서 오는 이제 학생 수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경북예고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기숙사 형태로 해서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제 기숙사 형태로 놓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직장인 수요하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가 이제 여기가 이제 상당히 잘 나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 네네. 그러면 세입자 뭐 공실 걱정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에서 공실 때문에 걱정한다. 절대 안 나옵니다. 공실 절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위치가 이제 대도로 바로 뒷블록인데 코너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매매 금액도 상당히 비쌀 건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매물이 싸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대구에서 손에 꼽히는 이 상승률을 보인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곳 남산역 일대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가구 원룸의 시세와 비교해 본다면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매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네네.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쪽에도 이쪽이 이제 매물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명 28동이잖아요. 네네. 대명 28동에 나오는 매물들이나 아니면 삼덕동 2가, 삼덕동 3가 이쪽에 나오는 매물은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역세권의 원룸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한다. 그러면 항상 이쪽 동네나 아니면 삼덕동 이쪽 동네 같은 경우 보통 한 13억, 14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한 3, 4억이 더 비싼 금액으로 매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살 때마다 매번 주저를 해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아요. 매번 주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정상 금액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이제 싼 금액이 되면서 양도 차익을 이렇게 함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신다면 새는 세대로 이제 받고 네. 그리고 3년에서 5년 뒤에 다시 좋은 금액으로 매매를 해서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을 이제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세입자들이 생활 환경 자체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생활 환경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이쪽 영상 후반부에 현장 영상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지만 본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뭐 슬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이쪽 부분이 네. 그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음식점, 카페, 그리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만약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 보통 시내 중심지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지하철로 딱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시내 중심가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뭐 친구랑 술을 한잔 했다. 지금은 네. 뭐 9시밖에 안 되지만 예전에는 뭐 새벽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네네. 시내에서 집으로 올 때도 거의 뭐 택시 같으면 기본 요금 정도면 이렇게 충분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이쪽 라인으로만 해도 지금 편의점이 3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이쪽 라인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영국 여상이잖아요. 이쪽이 상권이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권리금만 뭐 1억씩 이상 다 붙어 있는 뭐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상가 같은 경우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쪽 라인이 이제 유동 인구가 많다. 네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주변 환경 자체는 생활 환경 자체는 뭐 교통이라든지 세입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입될 거 없이 네네.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가는 집가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힘이 상당히 세고 네네. 세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물의 평수라든지 네. 아니면 매매 금액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본 건물의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67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47.5평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매매가는 현재 15억 5천 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매매 금액이 이제 15억 5천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융자나 보증금을 안고 예. 실질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네, 현재 본물건 같은 경우에는 융자는 6억 3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약 5억 정도 잡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인수가는 현재 4억 2,500만 원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 금액이 이제 4억 2,500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 세대 포함했는 이제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 주인 세대를 직접 산다고 하면 네. 인수
금액이 좀 더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도 네. 주변 시세보다 전세를 상당히 싸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요 인수 금액에서 약 1억 2천 정도만 추가로 더 고려를 하신다면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요 네. 노른자 땅에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으면서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 세대 이제 살고 그 등취득세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 그러면 그 한 6억 선 정도, 네, 그죠? 그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이제 건물에 이제 67평에 147평 같으면 실은 67평에 147.5평이 나오지 않는 평수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1층의 상가 부분이 상당히 넓다.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상가 부분이 넓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평수인데 네. 용적률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1층의 상가도 그만큼 일반적으로 뭐 개인 뭐 사무실 이렇게 소규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식당이라든지 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져보면 15억 5천 이 금액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평수로 환산해서 네. 이 매매 금액을 산출해 보면은 다소 비싼 감이 있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연면적입니다. 앞서 연면적? 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층에 상가가 두 점포가 입점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상당히 잘 뽑은 그런 똘똘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매매 금액이 다소 이렇게 높다라고 되는 건물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대도로 바로 뒷블록의 코너에 8m 8m 코너를 물고 있는 정도 같으면 예전에도 두산동에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정신이 없는 금액이 아니냐 이건 뭐 얼토당토 안 하는 금액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많이 댄 적이 한 번 네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와 그때 진짜 잘 샀구나 이렇게 되는 가치 있는 매물로 이렇게 네네. 바뀌던데 그만큼 이쪽에 88코너의 상가 원룸이 이 15억 5천이라는 지금은 이게 다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금액상으로 조금 높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금액을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매물이라고 네네. 저도 생각은 하는데 또 구독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집주인이 이 금액에서 뭐 조금 더 깎아주거나 이렇게나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네. 이렇게 괜찮은 땅에 있는 괜찮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집주인께서 그렇게 급하신 실정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굳이 뭐 이 금액에서 너무 얼토당토 안 하게 만약에 뭐 네네. 된다면 굳이 팔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도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정도 가치 같으면은 자식한테 물려줘도 네, 그죠? 맞습니다. 나중에 예. 사형 수익하다가 자식한테 뭐 상속을 해주든 정려를 해주든 관계없는 정도의 어떤 위치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좋게 매물 자체가 라인업이 돼서 나오는 게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잘 샀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봐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서는 현재 이 집에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네.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세에 대한 거품은 없는가요, 이 집이? 네, 제가 이 월세 내역 받아서 제가 네.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 네. 거품이 껴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룸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500에 40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서 거의 한 9축에 해당하는 금액 아니면 준시축 중에서 좀 급이 떨어지는 그런 원룸에서 보통 이 정도로 받고요. 근데 제가 이 건물에서 만약에 월세를 놓는다 한다면 약 500에 42 혹은 한 45까지도 받을 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주인 세대가 지금 세를 살고 있는데 네네. 보증금 1억 2천에 월 3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시세가 어떤가요? 네, 주인 세대 시세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비교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본 매물보다 역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연식도 16년인데 이건 10년 이하인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포름이 1억 2천에 5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위치도 좋고 연식도 좋고 이쪽은 포름인데 여기는 주인 세대입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이쪽이 월세라든지 보증금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죠. 지금 대구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인 세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 또한 이제 맞습니다. 아파트 전세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원룸도 어떻게 보면은 뭐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뭐 주인 세대간 간에 전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들을 보이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같은 경우 전세가 보통 한 2억에서 많게는 한 3억 5천까지 이렇게 받을 네네. 수 있는 시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1억 2천이지만 적어도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선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면 네. 상당히 세가 지금 나온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받아 있는데 특히나 주인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게끔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세입자라든지 뭐 세입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도로 바로 뒷블록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호조건에 있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다 판단해 봤을 때 네. 현재 15억 5천 자체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현장 영상 한번 보면서 또 주변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남산역이네요. 지하철 3호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서 있던 이곳에서 본 물건지까지 도보로 약 30초 정도. 진짜 소요됩니다. 주변에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 세븐일레븐이 이제 이쪽에 있고, 네. 그죠? 요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또 CU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진미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구의 맛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에 이제 1층 단층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도 진미식당이었고 석쇠불고기가 상당히 유명했고 석쇠불고기 자체가 여기가 금액이 상당히 쌌었고요. 김치찌개가 상당히 맛있었다. 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그렇게 나는데 건물을 올리면서 여기 이제 세입자가 다시 들어간 케이스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좌측편으로 해서 이제 주차장은 이제 5대. 네, 맞습니다. 들어가 그리고 요 제 뒤편으로 여기 주차 2대, 네네. 주차는 총 7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상가가 또 미니 상가가 또 하나 있네요. 네, 요 공동현관 측면으로 네. 네일숍이 추가로 입점해 있기 때문에 네네. 1층에는 상가가 2가구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중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고 이제 내부 네네. 현관에 이제 CCTV 네, 4채널 들어가 있고요. CCTV 시공되어 네.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이제 타일 마감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몇 가구로 지금 나와 있죠? 네, 2층은 5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5가구 있고, 네. 그리고 3층은 3층은 4가구 들어가 4가구, 5가구, 4가구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와 원룸 하나와 이제 주인 세대. 근데 옥상 전경도 상당히 괜찮고 아까 전에 건물 전경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 라인이 이제 8m 도로, 그죠? 네, 북도로 이제 물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서도로 이제 물고 있는 코너 건물이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이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이쪽 라인도 상당히 이렇게 북쪽 라인도 상당히 잘 물어 있고 네. 그리고 서쪽 라인도 이렇게 잘 물어 있는 네. 이런 매물 좀 쉽지가 않은데 보통 뭐 북쪽이 상당히 좁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코너 건물치고는 건물이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로 잘 뽑혀져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쪽 이제 1층 있잖아요. 네네. 1층 여기가 평수 자체가 그만큼 많이 확보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자체가 이렇게 주변에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산역에서 지하철 이제 타고 내려가지고 집으로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솔직히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깊다는 생각. 그래서 뭐 치안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여성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로 이제 바로 뒷블록이다 보니까 어쩌면 진짜 차가 없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짜 1순위로 선호할 수 있고 이 동네에서는 이 원룸이 거의 뭐 대장 원룸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드맨님께서 네네. 이 매물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매물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제가 이 매물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노른자 위에 노른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노란자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집가 상승이 높기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렇죠. 대구의 대표적인 살아있는 상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건물이 지어진 이 땅 자체도 북 8m와 서 8m, 8m 코너에 접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아주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1층에 진미식당이라는 맛집과 그리고 그 옆으로 네일숍 네. 이렇게 상가가 두 가구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1층만 하더라도 거의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건물 하나를 인수함으로써 상가 두 채와 다가구, 일반 다가구 한 채, 총 세 채를 한 번에 거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드맨님께서는 지금 여기 지금 사진으로 나온 거랑 네네. 현장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았어요? 카메라 앵글이 이 매물의 이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예. 예. 이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이 건물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네. 이 건물 전면을 통창으로 시공했고 양측면을 대리석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건물 직접 보시게 되면 이 인물 정말 환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 매물을 이렇게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물 절대 오래 안 기다려줍니다.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요 예. 상단 요 연락처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 매물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로드맨님께서 진짜 괜찮은 매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매매 금액 절충은 잘 해주실 거라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좋은 매물 있을 때 굳이 이제 뭐 계약까지 이렇게 이어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동산 멘토링 스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의 원룸에 보는 눈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몫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물이 좋은지 어떤 매물이 가치 있는 매물인지 이런 것들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이렇게 가지셨어도 상당히 좋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 부동산 멘토링 스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